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여행해 볼 도시는 태국의 방콕이 되겠습니다. 방콕에는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200만 명이라 갑니다. 태국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 치안도 좋고요. 물가도 싸고요. 그리고 교통이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간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콕을 설명드리기 전에 태국이란 나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 국가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용서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왕권이 너무 강해서 왕을 모독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렇게 무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태국의 불교는 우리나라의 불교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하고요. 태국의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좀 이렇게 비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상좌부 불교 또는 테라바다 불교라고 합니다. 태국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 스스로 열반에 이르고 내 스스로 고행을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불경에서 말하는 모든 미덕을 내가 수행을 해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진리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불교와 태국 불교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태국은 전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수지만 이슬람교도 있고요. 전통 종교도 있고요. 또 기독교도 있고요. 또 기독교의 여러 분파가 이렇게 혼용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불교가 국교를 정해져 있습니다. 성속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인 것과 또 아주 가난한 것과 아주 고귀한 것과 아주 천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둥근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콕을 여행하시면서 이런 성속일여의 관점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태국은 만 20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승려, 일정 기간 동안 승려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년 동안이나 수행을 했는데 그게 많이 줄어서 지금은 약 3개월 정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3개월 정도를 하는데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발의식을 배웁니다. 태국의 국왕은 입헌군주제이긴 하지만 헌법에 의해서 왕의 권한이 제한받는 입헌군주제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태국에서는 왕을 모독을 하면 최대 37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 2015년경에 어떤 태국 사람이 SNS에 왕이 기르는 개를 좀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그 왕이 기르는 개를 조롱을 했는데 군대에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가택에서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엄청난 무소불위의 왕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은 수십 차례의 쿠데타를 거쳤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쿠데타를 승인하는 것이 바로 국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나라 같으면 쿠데타를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점령군이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또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데 태국은 반군과 정부군이 왕의 승인을 받으러 가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쿠데타를 승인을 하면 그 쿠데타가 성공한 쿠데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가야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40번 이상의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이런 승인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1957년에 데보라카와 율 브린너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해서 만든 그 왕과 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왕과 나의 그 짜끄리 왕조, 지금 왕조가 짜끄리 왕조인데요. 이 짜끄리 왕조의 그 라마 4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몽군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이 데보라카, 외국인 선생이죠. 외국인 선생과 이렇게 로맨스를 나누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게도 태국에서는 상영 불가입니다. 왜냐 그러면 태국에서 왕은 거의 신의 레벨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왕이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웃기는 그런 대상으로 묘사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묘사됐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이 유명한 영화가 상영 금지가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몽군 왕은 아내가 무려 5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손은 무려 39남 43녀이니까
80명이 넘는 것이죠. 정말 왕성한 체력을 자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은 이 몽구당을 너무 존경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태국인데요. 태국 국민들은 이 몽구당의 영도력 때문에 이 세계 열강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방콕의 원래 이름은 태국 음절로 43음절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긴 수도의 이름인데요. 저도 외우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쿠룽탭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쿠룽탭은 천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쿠룽탭, 마하나건, 보원, 라차나코신 계속 나가다가 그래서 뭐 어떤 삼음절에 그 이름으로 끝나는데 너무 길어서 외우지를 못하는데 제가 태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태국 친구는 이걸 줄줄줄 외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배우듯이 국민 헌장을 이렇게 외우듯이 태국에서는 이 방콕의 이름을 외우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뭐 김수한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 뭐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이렇게 나가는 개그가 있었는데 저는 그 방콕의 옛날 이름을 들으면서 그때 우리 한국 옛 개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불교라고 하면 어떤 교리 위주의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 좋은 것, 가난한 것, 부자인 것을 다 드러내놓죠. 그래서 1998년도에 방콕 아시안 게임 당시에 그 태국 정부에서는 이 아스팔트를 까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인들의 그 빈민촌을 가리기 위해서 벽을 설치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도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교를 채택한 조선보다는 고려시대가 훨씬 개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함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막 환락을 즐기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많은 환락을 즐겨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것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콕에서는 많은 배낭여행객들이 그 카오산 로드로 갑니다. 이 카오산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 되지 않은 그 맨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카오산 로드가 있었던 곳이 예전에 쌀을 거래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많은 배낭여행객들이 그 카오산 로드에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죠. 전 세계에서 온 그 배낭여행객들이 만나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루트를 어떻게 짤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데가, 이야기하는 데가 바로 카오산 로드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는 카오산 로드로 갔고요. 카오산 로드에 갔더니 뭐 너무 휘황찬란했고, 그 수많은 인종 전시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타투하는 데도 있고, 피어싱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나나나 아속 같이 그 다운타운에 있는 데보다 배낭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에서 35% 정도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카오산 로드로 배낭여행을 가신다면 카오산 로드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국의 야시장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시안티크 야시장이 뜬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달랄 로빠이 야시장도 있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팝퐁 야시장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다 갈리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팝퐁 야시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짝퉁 제품들이 있고요. 짝퉁 제품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속 일여의 모습이 그대로 축약된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팝퐁 야시장은 도심에 있고요. 근접성이 좋고 또 가면은 수많은 외국인들과 현지인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팝퐁 야시장을 좋아하는데 그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태국의 야시장은 꼭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은 의외로 금기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가서 편안하게 즐기다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국인으로서 그 지켜야 되는 금기사항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습관입니다. 우리는 귀엽다고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데 이 머리를 만지면 영혼이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만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왕을 모독하는 행위, 심지어는 국왕의 사진을 찍는 행위, 이런 것들은 되게 금기시되고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공공장소에서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는 행위는 굉장히 법으로 금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비둘기가 어떤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서 그 2000년대 중반에 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태국의 문화는 우리는 마이벤라이 문화라고 합니다. 이 마이벤라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거는 뭐 억셉트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마이벤라이가 없으면 이 무더운 열대에 이 태양이 비추는 이 무더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수많은 언어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외국인이 200만 명이나 사는 방콕에서 공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벤라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실수는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 사람들을 딱 보면 이 마이벤라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순하고 되게 친절하고 그렇죠. 저도 이 마이벤라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국의 이런 마이벤라이 문화 때문에 남들을 포용하려는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태국 여행을 권합니다.